40kg를 감량했다고요? 저는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어서 그때 유행하던 다이어트들이 많았어요. 20kg 뺐다가 90 몇 킬로까지 다시 쪄서 진짜 40 쭉 넘으니까 살이 안 빠져요. 하신 분들은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오셔서 내 고양이도 아니고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이런 너무 어지럽고 이 닦을 때마다 피가 줄줄 나고 어떡해. 머리카락도 막 술술 빠져서 다이어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칼로리 소모를 가속화하는 8kg라 흑생강 대단한 거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의 요즘에 최대 관심이 바로 뭘까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단지 아름다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내장 비만도 문제고 근양 비만도 문제고 이것이 모두 다 대사성 질환으로 가기 때문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빼야 된다는 거. 근데 엄청 어렵잖아요. 안 해본 사람 없고 근데 끝까지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간에 실패하거나 요요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오늘은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거의 100kg였었대요. 그러다가 거의 40kg를 빼고 잘 유지하고 계시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래도 저도 방송을 네. 아침마당인 생로병사나 5년 차인데 그래요? 사실 오늘 선생님 만나 뵌다고 해서 더 두근 걸 잘 못 잤어요. 그랬어요? 아침마당보다. 제가 또 심지어 사수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혼자 애가 탔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림 사서 막 보면서 내 꿈을 크게 꿔야 저 높이 올라가려면 덕분에 제가 의대도 가고 이렇게 방송도 하게 돼서 제가 정말 은인이시다 보니까 어제 정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 정말 이종민 원장님 너무 환영합니다. 여기 오셨는데 진짜 깜짝 놀라는 거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네. 40kg를 감량했다고요? 네. 평생 뚱뚱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와. 저 같은 사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진료를 보다 보면 지금의 저도 나이가 들고 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또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또 지나시면은 호르몬도 변하시니까 이게 확실히 쉬운 게 아니었구나. 제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면서 제 경험이나 이런 걸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옛날에 학창시절 때 진짜 약 100kg 육박했어요? 네, 100kg였어요. 여기보다 사실 더 쪘어요. 100kg가 어머 저거로 좀 어렸을 때 아낌없이 먹어라 해서 저희는 다 1인 1딱 먹었어요. 1인 1 햄버거 먹고 나서 자 이제 간식을 먹었으니까 밥은 뭘로 먹지? 약간 이렇게 워낙 대식하는 집안이었어요. 제가 항상 소화비만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한 6, 70kg 했겠다 그럼. 그때가 한 80kg 넘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었어서 제 동생도 한 여자인데 73인데 걔도 한 8, 90kg까지도 쪄보고 온 집안이 장난 아니네. 네, 왜냐면 먹는 거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뺐어요 40kg를? 이제 친구들이 착해가지고 우리 종민이 그냥 통통하지 그래서 그걸 꿋꿋이 믿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재수학원 오빠들이 쟤 뚱뚱하다 이런 얘기를 저 들은 거예요. 나 되게 뚱뚱했구나. 이제 현실을 직면을 하고 살을 빼야겠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유행하던 다이어트들이 많았어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엄청 맞아요. 하나만 먹었잖아. 맞아요. 과일 다이어트. 사과 다이어트. 네, 뭐 덴마크 무슨 유행하는 건 다 바나나 했었는데 다이어트. 그 3개월을 그냥 걷기랑 여러 가지 유행하는 다이어트로 20kg 뺐다가 다시 또 재수를 찌지. 하다 하니까 90 몇 킬로까지 다시 쪄서 요요가 진짜 무서운 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절식으로 단순 유산소만으로 하다 보니 한 끼만 잘 먹어도 맞아. 다음날 한 막 4, 5kg 금방 올라가지. 이렇게 매번 내 고양이도 아니고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하루에 닭가슴살 그때만 하더라도 한 5봉지 같은 것들 냉장고 넣어놓고 배고플 때마다 찌끔찌끔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나중엔 토할 것 같아. 닭가슴살 네. 못 먹어.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회진하고 이렇게 막 다리 발 만지고 했는데 너무 어지럽고 그리고 이 닦을 때마다 피가 줄줄 나고 어떡해. 머리카락도 막 술술 빠져서 진짜 거의 조금 더 있으면 골룸 되겠다 고민하다가 인스타를 이렇게 보는데 피트니스 대회, 비키니 대회에 나간 사진을 봤었어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재활의학 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을 태우는 이 공장을 잘 세우면 바디 쉐입도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좋아지니까 요요가 더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운동을 해서 대회를 뛰기 시작했죠. 그게 2017년도 비키니 프로가 됐어요. 저도 이제 헬스 구력이라고 저희는 하는데 이게 한 6년 차, 7년 차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찌는데 저 근육이 있다 보니까 금방 빨리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내가 유지 가능하겠구나 습관을 몇 개를 딱 습득을 하다 아니 보니까 무슨 의사가 저렇게 멋있어. 뭐야 예쁘다. 나도 한번 도전해서 찍고 싶다. 늦지 않았을까 얘들아?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실패도 많이 해봤으니까 최악의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잘 알 것 같아. 얼마나 많은 운동선수들과 셀럽들과 이런 분들의 다이어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겠어요. 1번은 굶는 다이어트예요. 어렸을 때부터 굶어서 하신 분들은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로 오셔서 엄청 고생하세요. 저는 원장님 제가 40 딱 넘으니까 살이 안 빠져요. 빠져요. 하는데 그럼 옛날에는 제가 맘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막 몇 킬로씩 빼고 진짜 날씬했어요. 딱 인바디 되면 대부분 체지방률이 35%, 40%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딱 특징이 젊었을 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굶어요. 그냥 안 먹고 절식하고 해서 이렇게 굶으면 뭐가 되냐면 체지방보다는 근육이 쭉 빠져요. 근손실이 쭉 오는데 내가 이제 살 좀 뺐으니까 다시 먹어. 그러면 뭐가 찌냐? 근육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잘 먹는다가 그냥 나가서 막 피자 먹고 막 파스타 먹고 막 온 탄수화물 쭉 드시면서 근육은 그대로 줄어드는데 지방만 다시 붙여와요. 그 오히려 체지방을 더 올리네. 그러시면서 악순환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살쪘으니까 내가 굶어. 그러면 한 27살 때쯤에 나 또 뚱뚱한 것 같아. 그럼 또 굶어요. 이 사람은 지방만 갖고 왔다 갔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그나마 있던 근육을 줄어드는데 지방은 좀 줄는다가 다시 찌고 좀 줄다 찌고 이렇게 지방이 또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제 딱 30대 말에서 40 딱 넘으시면 뭘 해도 안 빠져요. 굶어도 기운이 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근육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성장 호르몬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호르몬도 안 나오죠. 그치. 거기에다가 태울 수 있는 공장에 근육도 없죠. 그치. 그럼 지방이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지방을 빠질 수 있는 공장이 없네. 거기에다가 식습관은 그대로. 그런 분들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저 완전히 안 먹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드셨는지 써오세요 하시면 뭐냐면 내가 밥을 이제 줄여야 돼 하면서 딱 줄이세요. 근데 이제 한 3시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과자 같은 거 책상 위에 놓고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드세요. 그러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한 번에 차라리 딱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혈당이 왔다 갔다 하면 그리고 또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입맛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입에 약간 달달한 게 있으니까. 악순환이다. 이거 어떡하니. 그러면은 또 저녁은 안 드세요. 저녁은 안 드시고 나 그냥 과자 좀 몇 개 먹었어 죄책감에 그냥 그래 그럼 식사하지 마. 그러면 또 이제 야식을 막 엄청 빨간색 족발이든 뭐든 이런 걸 막 또 시켜서 또 맥주 이런 거 또 나의 피로도 풀어야지 하면서 탁 드시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무럭무럭 이렇게. 사실 하루에 드시는 양을 계산하면 많진 않아요. 근육은 빼고 지방만 찌워보시는. 두 번째로는 매운 걸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 일부러. 그렇죠. 마라탕, 캡사이신이 몸에 열을 내서 이렇게. 근데 그게 캡사이신만 들어가시면 괜찮은데 매운 건 통각이에요. 이 매운 거를 가리려면 설탕을 엄청 넣어야 돼. 맞아. 그래서 밖에서 사 드시는 매운 거는 엄청나. 다 설탕 덩어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고추장도 사실은 밀가루 덩어리거든요. 고추장만 먹었어요. 오이 찍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먹었어. 딱 먹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팍 올라가는 거야. 집에서 조금 해 드시거나 아니면 적당히 드셔라. 그게 다이어트 음식으로 드시지 마라. 세 번째로는 안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만약에 못 잤다. 그러면 아침에 딱 출근할 때부터 뭔가 기운이 없어요. 너무 출출해 이러면서 카페인 같은 것들 커피를 엄청 마시는 거예요. 커피도 적당히 먹으면 좋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트레스로 생각해요 몸이. 그러면 그때부터 코티솔이나 이런 걸 뿌리면서 지방을 저장하게 되죠. 우리가 잠을 안 자게 되면 멍하고 그러면 단 거가 자꾸 당겨요. 연구 같은 것들 보면은 컴퓨터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잠을 안 재운 다음에 햄버거나 이런 거 사진 딱 보여주면은 안 잤을 때는 보상중추에서 햄버거를 보자마자 막 난리가 나요. 이거 먹으면 좋아. 잠을 충분히 잤어. 그럼 저희는 참 이성적이잖아요, 사람이. 보상중추가 자극이 안 돼요. 우리가 내 의지가 부족해서 다이어트 못한다? 아니에요. 너무 피로하시고 잠을 안 주무시고 이런 수면 습관 이런 게 생활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서 건강검진 가보시기만 하셔도 뭐 야간 작업을 하십니까? 이런 게 여자분들은 유방암 위험도 높여요. 수면 패턴을 먼저 돌리시면 훨씬 좋죠. 저 듣는데 떨리네. 다 해당되네. 20대, 30대들이 잘못 다이어트를 해서 몸도 아주 쉽게 아프거나 쉽게 살찌거나 쉽게 대사성 질환으로 갈 수 있는 나쁜 몸을 20, 30대 때 만들겠네. 맞아요. 이런 습관이.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먹으면 쪄요. 근데 그건 요요가 아니고 특히 요요가 진짜 무서운 게 안 좋은 다이어트로 몸을 망쳤다. 70kg여서 내가 60kg를 뺐는데 갑자기 90kg로 쪄오세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계속 뚱뚱해 있는 분들보다 요요로 살이
쪘다 빠졌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해요. 살을 찌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몸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구나. 맞아요. 지방이 저장되면서 염증이 같이 저장이 되는데 염증이나 쌓이시고 거기다가 마음도 많이 다쳐오세요.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맞아. 식으로. 다이어트는 사실 똑똑하게 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똑똑하게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있느냐면 60 정도 돼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 뚱뚱해서 딱 봐도 쟤 아프겠다. 그래서 60 정도 되면 진짜 이렇게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거의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거의 존경해요. 어떻게 그걸 10년, 20년을 그 몸을 잘 유지하고 가느냐. 선생님도 20년 차 유지어터잖아. 이게 정말 살 빼는 것보다 유지가 정말 힘들거든요. 어떤 걸 계속하면 계속 유지하는데 진짜 도움이 된다라는 습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년째 유지어터잖아요. 네. 특별한 게 아니고 걸음마도 사실 엄청 어렵게 걷는 네, 거 아시죠? 네, 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익혀나가는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간헐적 다이어트를 네. 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안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안 먹으면 뭐가 일어나냐? 우리 몸에서 뭐 에너지가 안 네, 들어오는데 네. 우리가 움직이고 숨 쉬고 심장도 뛰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네. 이때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요. 두 번째로는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포도 늙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늙은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늙은 세포들이 정체되고 계속 있으면 네. 염증이 쌓이기도 하고 고장나서 계속 커진다 그러면 암이 되기도 해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건강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그것들을 잡아먹는 자가포식이라는 게 생겨요. 작업포식. 근데 그 자가포식이 바로 이 단식 기간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사실 14시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자는 시간을 포함해요. 만약에 내가 저녁을 7시나 6시에 드셨다. 그때부터 14시간을 쭉 단식을 하시면 좋아요. 그게 내가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10시면은 그렇죠. 14시간이 되죠. 그렇죠. 14시간 되기 때문에 저는 8시, 10시나 7시, 9시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면 딱 14시간 공복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참는 게 제일 어려워서. 다 바쁘시잖아요. 맞아. 근데 내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내가 일이 야근으로 뭐 12시에 끝나시는 그럴 분들도 수도 있고 뭐 있지. 다양하시잖아요. 뭐 1시, 2시에 주무셔야 된다. 그러면은 6시부터 안 드시면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야식도 먹고 싶고 결국 참다가 터져서 막 12시에 드시고 주무세요. 참다 터져. 8시, 9시까지 차라리 마지막 식사 드시고 그렇지. 쭉 공복을 유지하셔서 다음날 12시. 그게 이제 시간만 맞추시면 돼요. 잘 주무시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귀찮은데? 네, 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근육 저축을 해두시면 이 10년 뒤에 이 근육 1kg가 1억이라고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1억보다는 진짜 10억, 20억 되는 것 같아요. 재활의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육을 모아놓으시면 지금 강남에 빌딩 사놓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돈도 세이브되고 내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육 없어 건강 잃으면 빌딩 하나 날라가. 그리고 그 빌딩이 있어도 내가 누워있으면 그 빌딩이 무슨 소용이 무슨 있어요. 소용이야. 자, 근력 운동 뭘로 해야 돼? 헬스장 가야 되는겨? 제가 이제 체중별이나 내가 경험별로 나눠드려요. 초고도 비만 분들이나 비만 분들은 집에서 하는 맨몸 홈트 정도로도 괜찮아요. 난 세상 제일 어려운 게 홈트라고 봐. 저도 고도 비만 헬스장 가잖아요. 다 쳐다봐요. 제가 뭘 먹고 저렇게 뚱뚱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시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조깅으로 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유산소고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는. 사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딱 나눠져서 헬스가 근력, 나머진 유산소 이게 아니에요. 빠르게 걷는 것도 근력 운동이에요. 그 대신 내가 하셨던 보폭의 1.5배 이상 그것만 빨리 파워워킹으로 걸어보시고 아니면 보건소나 뭐 주변에 헬스 운동 기구들 많으세요. 많아. 작은 헬스 기구나 이런 것들부터 해보시고 만약 그게 안 되신다면 근력 운동도 배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PT 받으라 그러더라고. 유튜브나 뭐나 보시다가 잘못된 운동하시다가 통증으로 많이 오세요. PT를 꼭 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몇 개 동작 잘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신다 하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횟수를 늘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옆에 어떤 할머니, 어떤 여자분이 되게 날씬하시고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몇 세세요? 했더니 70세신 거예요. 충격받으신 거예요. 충격받았어. 나도 이제 운동한다 하시면서 살 진짜 많이 빼시고 원래 저희 엄마가 50대 때부터 무릎 주사, 연골 주사 맞으셨는데 이제 안 맞으세요. 그래? 좋아지셔가지고.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 생각하면 60대, 70대는 애야. 그냥 이제 중년이라고도 못해요, 사실. 그래 반밖에 안 왔어. 정신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문제가 되시는 게 저 변비예요. 화장실을 못 가요. 근데 사실은 변이 차 있으면은 우리가 장독소 같은 것도 나와요. 물을 많이 드실 걸 엄청 교육을 해요. 물만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변이나 이런 것들도 좋아질 수 있고요. 다이어트 하시거나 피부 푸석해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공복에 딱 미지근한 물 딱 드시잖아요. 그럼 장이 움직이고 이 물 자체가 흡수되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타거든요. 맹물은 물 비린내 나신다, 뭐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이렇게 좀 추워진다 네. 하면은 생강차나 계피차 같은 거 좀 끓여서 먹고 거기다가 레몬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먹으면 텁텁한 것도 없이 상큼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딱 과일도 딱 5개 정해드려요. 제가 또 의대 수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잘 외워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요. 빨, 주, 노, 초. 그래서 7개. 그래서 빨간색 과일 대표적인 게 토마토. 네. 토마토는 사실 라이코펜이라고는 항암이나 항산화에 좋긴 한데 토마토는 마음껏 드세요. 참 맛없다. 그러실까봐 좀 맛있는 거 딸기. 블루베리, 딸기 이런 베리류들은 당이 낮아요. 나머지 빨간색 얘기하시잖아요. 뭐 수박 너무 달아요. 그리고 주는 뭐냐면 오렌지나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자몽. 지방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자몽. 이 노란색은 레몬. 레몬은 혈당도 낮춰주고 지방도 더 잘 태워주고 거기에 피부, 비타민 C도 많기 때문에 초초초가 중요한데 아보카도 너무 좋고요. 키위, 초록 키위, 골드키 달달하잖아요. 초록 키위, 그 다음에 라임. 근데 다이어트로 샐러드를 먹고 적으시는 분들이 드레싱을 추가해서 한 2-3개를 막 넣어가지고 달달해주고. 라임 이런 것들 플러스 뭐 요거트 조금 섞어서 드시면 이런 게 드레싱이 되기 때문에 빨바주노 초초초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아 얘네들은 적당히 먹는다. 꼭 먹고 싶다 하시면 식사의 끝에 근데 빈속에 먹는다 그럼 말씀하셨어요. 고추장처럼 빠바바박 올리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 식품인데 하면서 마음껏 드시는 게 있어요. 고감단 옥콩 고구마, 감자, 단호박, 옥수수, 콩. 갱년기 딱 지나시면서 몇 가지 범인이 여기 다 있으셨어요. 이게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릿고개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구황작물인 거예요. 네. 그럼 뭐 대신 드셔야 되냐? 밥 대신 드셔야 돼요. 나 어제 고구마 한 박스 사놨는데. 그죠. 다이어트에 저기 에어프라이기가 보급이 됐어요. 그래. 생고구마, 찐고구마, 군고구마에 따라서 열량과 칼로리가 높아져요. 구워버리면 그나마 있었던 복합당의 단순당으로 다 바뀌어요. 군고구마는 달달하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팍 올리면서 살이 돼요. 고구마랑 우유랑 우유도 사실 유당이 많은데 거기에 탁 해서 드세요. 배가 너무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안 드세요. 한 솥을 드시고 살이 막 찌시더라고요. 콩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콩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당이 많은 콩들이 있어요. 팥 같은 것들 너무 맛있죠. 팥빙수 그런 것들은 단백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당이 많죠. 너무 먹고 싶어서 폭식하게 될 때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치팅데이를 가져야 다이어트가 입 터짐이 방지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치팅데이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생이 다 계획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름의 토요일에 치팅을 했는데 일요일에 시어머니 있어. 행신. 전 다이어트니까 어머니 닭고야를 먹어야 돼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치팅데이를 꼭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사가 그 치팅데이로 가지셔야 되시고 치팅데이라 해서 하루 종일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그냥 폭식데이가 되시기 때문에 치팅데이는 그 세 끼 중 한 끼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먹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행사인 것들을 딱 잡아서 그때 맛있게 한두 숟가락 맛을 보시는 거지.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치팅을 가실 때 너무 배고픈 상태로 가면 저도 이성을 막 잃어요.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네. 그 포만감 신호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뭐 방울토마토 5개. 아니면 무가당 두유 하나 딱 먹고 출발하시면 나 진짜 오늘 치팅이야. 나 오늘 다 먹어. 딱 가셔도 그래서 좀 조정하실 수 있어요. 중년이 넘어가면 50대, 막 60대 되면 정말 사람 빠진다 얘기 그냥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잘못하면 골병 들어 이런 얘기도 하고 중년의 다이어트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갱년기를 넘어오시면서 뭐 중년 되시면 살이 쪘다 하시는 분들한테 의사로서 체크해드리는 거 뭐냐면 혹시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바쁘시다고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갑자기 살이 찌거나 이렇게 뭔가 붓는다 싶으면은 갑상선
지방 간대요. 근데 그건 사실은 질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치료도 안 되고 다이어트 때문에 몸이 더 망가져요. 2번은 말씀드렸던 대로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안 돼요. 잘 챙겨 먹으실수록 살이 더 잘 빠져요. 야채도 더 잘 챙겨 드시고 끼니를 내가 안 먹거나 하는 것보다는 잘 챙겨 먹어야 또 단식 시간을 참거나 하시는 것도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제품들 정말 많잖아요. 뭐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20년 차 다이어터에서 그러니까. 유지어터잖아요. 어떤 부분에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시는 건 똑똑하게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칼로리 소모를 가속화하는 성분이 시르투인. 이게 바로 파비플로라라고 하는 흑생강 안에 이런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근데 이 파비플로라 섭취를 하면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좋다. 실제로 파비플로라 섭취 시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SCI급 논문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시르투인 활성제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레스베라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파비플로라를 섭취했을 때는 이 레스베라톨을 섭취했을 때보다 5배 이상 다이어트 유전자를 깨운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파비플로라 흑생강 대단한 거네. 실제로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면요. 파비플로라를 12주간 섭취를 했을 때 체지방량, 체중, 체질량 지수가 다 감소했다는 연구. 진짜 이게 생강이야? 원래는 딱 자르면 보라색인데 말렸을 때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더라고요. 물을 한 5리터 정도를 준비하셔서 파비플로라를 요 조각을 한 7에서 9조각 정도를 넣고 한 30에서 40분 정도를 팔팔 끓여서 우리시면 돼요. 그래서 마시면 돼 그냥? 네,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예쁘게 좀 약간은 보라색. 좋네. 맛있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생강차랑 또 너무 다르다. 그죠? 고소한 느낌. 네, 드시고 나면 몸에서 약간 은은한 열감이 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그래요? 다이어트 유전자를 깨우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칼로리 소모가 높아지면서 높아지고. 체지방이나 이제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우리 몸에는 지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 좋은 지방인 갈색 지방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갈색 지방이 체지방을 태우는 좋은 지방인데요. 이 파비플로라를 섭취하면은 이 백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대사가 증가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지방이 잘 산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갈색 지방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백색 그렇구나. 지방으로 차게 돼요. 과체중인 분만이 아니라 마른 비만에도 도움이 될까요? 날씬해 보이는데 체지방률이 많고요. 달달한 것도 좋아하시고 술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 많으시거든요. 그래. 파비플로라 같은 경우는 체지방 감소가 속지방인 내장 지방이랑 겉지방인 피하 지방에 둘 다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 대박인데? 그래서 내장 지방을 또 줄여주다 보니까 마른 비만인 분들한테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다이어트 하면 바로 기운 없다 하시잖아요. 파비플로라는 흑생강의 일종으로 태국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에요. 해발 1800m에서 자라는데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자기 방어 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파비플로라에서는 이 근육통을 줄이거나 이게 자양강장제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염증을 떨어뜨려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혈관 염증까지도 좀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물 2리터 드시기 어려워요. 왜냐면 맹물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고역이야. 맞아요. 무슨 관장할 것도 아니고. 좀 고소하고 땅콩물 같고 이렇게 되면은 약간 판물 같은 느낌도 있어. 맞아요. 이 요요 없이 우리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분이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알려지지? 지금은 직구긴 하지만 좋은 소식을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곧 출시가 될 수 있게 된대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잘 수입된 걸, 잘 가공된 걸 사 먹을 수 있으면 훨씬 편하잖아. 이게 뭐랄까 살 뺀다 다이어트보다는 정말 저는 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왜 저절로 그냥 혈당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고혈압 같은 것도 생기고 지방간도 좀 생기고 뭐 다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맞아요. 그냥 노화라고 그냥 노화야 그러고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다 100세 이상을 사는데 60이면 반밖에 안 온 건데 내 몸 잘 건강하게 유지하시라고 좀 당부 한 말씀 해주세요. 비만이셔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뭐 살이 찌고 하는 것들을 이건 노화의 한 현상이야. 이건 갱년기는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이 우리 비만은 만성 질환이자 그리고 재발이 많은 질환이라고 꼭 생각해 주시고 근육이랑 잘 저축하시고 지방도 잘 빼셔서 슈퍼에이지로 멋지게 살아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건강을 저축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다이어트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이거 우리 재발되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더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종민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